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여가와 소득의 선호에 대해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의미를 쓰고 여가가 정상제일 때와 열등제일 때 소득 증가에 따른 노동 공급의 변화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먼저 대체효과, 소득효과 의미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효과 어떻게 쓸 것이냐? 자, 임금 상승이 여가의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여가시간보다 노동 공급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을 더 선호시키는 것이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여가의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조금 전문 지식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해봤고요. 소득효과는 임금 상승으로 전보다 더 적은 일을 해도 동일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노동 공급 시간을 보다 여가 시간을 선호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즉, 요거는 노동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풀어서 볼까요? 자, 여가가 그러면은 정상제인 경우 노동 공급은 어떻게 변화하나? 자, 임금 상승으로 소득이 증가하여도 임금 수준이 낮다면 대체효과가 더 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하지만 자, 임금 수준이 높다면 소득 효과가 더 커서 고동 공급 곡선은 후반 굴절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앞에 서론이 있었지만 이 서론은 안 써도 되겠죠. 그래서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 노동 공급의 변화는 자, 소득 효과가 더 커서 노동 공급 곡선은 후반 굴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추가로 여기서는 이제 여가의 기회비용이 감소되었다 라고 보셔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여가가 열등제일 경우 노동 공급의 변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금 수준과는 상관없이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되며 여가 수요가 감소되므로 노동 공급량의 증가로 인해 노동 공급 곡선을 우상향하게 된다. 자, 여기서는 여가 수요가 감소된 거죠. 그래서 반대로 보면은 여가의 기회 비용이 증가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내가 1시간 노느니 차라리 1시간 더 일하는 게 낫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여가가 열등제일 경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한국직업사전에서 수록된 부가직업정보 중 정규교육, 숙련기간 직무, 기능의 의미를 기술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전 영상에서 봤었던 거죠.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규교육이죠. 해당 직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정규교육 수준을 의미한다. 자, 요 정도로만 써주시면 됩니다. 자, 밑에 내용은 그냥 추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숙련기간은 뭐냐? 정규교육 이수 후 직업의 직무를 평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 등의 기간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써주시면 되고요. 추가로 써주실 분들은 향상훈련은 해당하지 않는다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직무 기능은 해당 작업자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자료, 데이터, 사람, 피플, 사물 등이죠. 자, DPT와 어떤 관료들을 가지는지 보여주는 것이 직무 기능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의미를 설명하고 임금의 하방 경직성의 원인 4가지를 쓰시오네요. 자, 의미만 설명하면 되겠네요. 자, 하방 경직성의 의미. 자, 균형 임금이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 여건의 변화로 하락할 요인이 되어도 하락하지 않는 것. 자, 임금은 안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하방 경직성이 일어나냐? 쓰시오니까 단단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도식화 해보겠습니다. 화장, 노, 최연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노동자의 화폐 환상, 화죠? 화폐 환상 때문에 일어난다. 화폐 환상이라고 한번 쓰셔도 되고요. 장은 장기 고용 계약입니다. 장기 고용 계약에 뭐 경기 여건을 변하면 임금을 깎는다 이런 내용은 안 들어가죠. 자, 그리고 노죠? 노동조합의 존재입니다. 노동조합의 저항으로 인해 임금이 하락할 요인이 있어도 임금이 유지된다는 거고요. 최저임금제죠? 자, 최저임금 아래로는 절대 떨어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연공급 임금 제도입니다. 근속 연수나 학력 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연공급 임금 제도죠.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면 상승하지 하락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정의론에서 직업 적응 방식의 유형 3가지를 쓰시오. 자, 3가지? 우리 이거 4가지 아니면 3가지 뭐 있지? 이렇게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이거 육군 적반 쓰라는 거예요. 자, 근데 게다가 쓰시오죠. 서술을 또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중에 3개 하나만 써주시면 되겠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런 문제는 정말 땡큐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롭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정의론에서 직업정의론에 기초하여 개발한 직업정의과 관련된 검사도구 3가지. 자, 검사도구 3가지 쓰라는 거죠. 미네소타와 관련되어 있겠죠. 자, 그래서 미네소타 보면은 먼저 중직무기만,
이라고 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중요도 질문지 MIQ 정도 써줘야겠죠? 그리고 직무기술 질문지 혹은 미네소타 직무기술 질문지 하여서 JDQ 혹은 MJDQ라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네소타 직무 만족 질문지죠? MSQ. 자, MSQ 해서 요거 세 가지 한글, 영어 둘 다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틴슬레이와 브래들리가 제시한 검사 해석의 4단계를 설명하시고 되어 있죠. 자, 먼저 해석 준비를 합니다. 자,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검사 점수의 의미와 내담자의 정보가 어떻게 통합되어 해석되는지 검토를 해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담자를 준비시켜요. 자, 내담자가 검사 결과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결과 전달하기입니다. 내담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검사 결과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예요. 풀어서 써주시면 되죠. 그리고 추후 활동, 검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여기서부터죠. 내담자가 어떻게 이해했는지 확인한다. 자, 요거를 꼭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까 금방 외워지실 거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인지정서 상담 기법의 기본 가정, 기본 개념, 상담의 목표를 쓰셔도 되어 있습니다. 자, 뭐 한 가지만 쓰셔도 되고요. 두 가지 쓰셔도 되는데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겠고요. 기본 가정은 자, 인간은 합리적인 사고, 자, 그리고 동시에 비합리적 사고의 기능성을 가진다. 그리고 모든 내담자의 행동적, 정서적 문제는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인 사고에서 발생한다. 이거 어디서 보지 않았나요? 그렇죠. 우리 아리비트의 기본 논리에 대해서 나왔었죠. 인사행, 합행력이었죠. 자, 합행력. 인사행 합행력의 내용 두 개가 나왔네요. 자, 기본 개념에서도 두 개 나옵니다. 자, 먼저 A, B, C, D, E, F까지 써주셔도 되고요. 모형을 사용한다. 그리고 인지는 인간 정서의 중요한 요소이다. 자, 이거 인사행 합행력에서 인이었죠. 그리고 상담의 목표는 결국에는 뭐 자기 관심, 자기 수용, 불확실성 수용, 관용 등을 통해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인 신념으로 변화를 유도한다. 자, 요게 핵심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쳐드린 부분 꼭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흥미검사의 종류 5가지 쓰셔도 되어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청, 스, 캠, 쿠, 직 이라고 해서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직업 흥미검사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스트롱 흥미검사입니다. 자, 그리고 캠은 캠벨인데 캠벨 혼자 안 하죠? 스트롱 캠벨 흥미검사. 따라서 연결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쿠는 쿠더밖에 없죠? 쿠더 흥미검사. 그리고 직업 선호도 검사, VPI죠? 자, 이렇게 해서 흥미검사 종류 5가지, 이제 청스, 캠, 쿠직, 청스, 캠, 쿠직 해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